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팟캐스트 만드는 불곰피디입니다. 네, 저희 이제 지난주에 1부에 이어서 오늘 이제 본격 북토크. 그렇죠. 지난주는 약간 예. 여러 수다. 네, 썰 풀었다면 오늘은 이제 저희가 책 하나 정해서 네,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저희가 오늘 함께 이야기할 책 어떤 책이죠? 네, 책은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온 우리가 사랑한 내일들입니다. 네, 유선의 인터뷰집, 네, 유선의 뭐 에디터 분께서 인터뷰한 거를 모은 거죠. 네, 이 책을 하기로 했죠. 이 책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핫하죠. 이거 핫하지 않기 어려울 것 같아. 말이 무슨 말이지? 핫하지 않기 쉽지 않다. 제가 이제 알라딘에서 보니까 세일즈 포인트가 4만 점. 4천이 아니죠? 4만. 네. 진짜 핫해요. 왜냐면 네. 그 편집자 K 채널 있잖아요. 문학돈의 편집자분이 운영하시는 예. 네. 거기서도 출연하셔서 인터뷰 같은 거 하셨고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게 정확하진 않는데 그 유선혜 작가님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는데 네. 인터뷰를 아마 줌 같은 걸로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전체 인터뷰까지는 아니고 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90년대생 그 10분 중에 대부분의 분들이 명언이나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하시는 거를 이렇게 약간 세로로 볼 수 있는 화면으로 해서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출판사에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인스타 들어가서 유선에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또 그것도 재밌어요.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얼굴이 크게 나오거든요. 인터뷰이가. 그래서 그런 장면들도 되게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인터뷰가 시작된 건 한 2019년?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식으로 대면으로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인터뷰의 특징은 인터뷰 한 번 딴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강하고 또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줌 같은 걸로 이제 이용해서 하셨겠죠. 그걸 맞아요. 이제 데이터로 잘 모아뒀다가 네네. 그걸 이제 쓰고 계신 걸 테고 이 인터뷰에 참여한 10분의 몇몇이 독특하고 굉장히 신기하고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10분. 네, 10분. 네,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냥 직업만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간단히, 네. 예지 프로듀서 또는 DJ라고도 불리고요. 그다음에 네. 김초혁 소설가님, 황소윤 이제 뮤지션, 이제 새소년 네. 밴드 하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제재, 네, PD님이면서 MC 보고 계시고 네, 설명할 게 없고요. 네, 정다운 다큐멘터리 감독님 또는 이제 영상 감독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주영 배우님, 그다음에 김원경 사이클 선수, 네, 국가대표시죠. 그다음에 패션 모델 박서희, 네, 모델님 계시고 이길보라 감독님 또는 작가님 계시고, 네, 이슬아 작가님 이렇게 10분. 특징은 다 여성이고 90년대생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의 부제도요. 자기 삶의 단독자로 선 90년대생 10명과의 대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네. 네. 이 책은 어떻게 고르시게 되셨어요? 그냥 딱 뭐 삘 와서? 제목에 사실 끌렸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뭘까 했다가 인터뷰집이라고? 근데 이게 너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인터뷰집 제목이 우리가 사랑한 내일들. 제가 또 좋아하는 또 다른 이제 인터뷰집이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 이건 이제 그 김지수의 인터뷰집 해가지고 그 인터스텔라라는 그 시리즈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제목하고 인터뷰집의 테마가 연결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 이제 인터뷰집의 제목이 우리가 사랑한 내일들이라는 건 이 90년대생들을 내일 우리가 이제 맞이할 내일로 가정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거 되게 세다. 메시지 자체가 강할 것 같다. 좋은 의미로. 그래서 저도 확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여기에 포함되신 분들이 너무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좀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네네. 이분 이야기 듣고 싶다. 네네, 이런 맞아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도 가져왔다가 당연히 기대하고 봤던 분들도 너무 좋았는데 저는 완전 처음 듣는 분들도 조금 계셨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 분들의 메시지도 너무 맞아. 낯설게 달라서 맞아. 저는 그게 또 울림이 크더라고요. 네. 이 인터뷰를 뭐 기획한 분이 이제 이분이겠죠. 네네. 기획하고 이제 직접 이제 하신 분이 유선혜 작가님이신데 이분이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에디터로 그렇죠. 패션 굉장히 매거진 오랫동안 12년 정도 일하셨다고 하고요. 지금은 마리클레르 코리아 이게 되게 유명한 잡지죠. 저희가 잘 모르는. 근데 이제 마리클레르는 뭐 들어봤으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일하고 계시고, 네. 사실 인터뷰가 되게 고된 작업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냥 이제 저희처럼 팟캐스트는 한 녹음 뜨고 편집해서 하면 되잖아요. 사실 이 인터뷰 집을 만들려면 인터뷰하고 그걸 녹음해서 녹취도 하고 정리하고 거기서 편집하고 확인 거치고 추가하고. 그렇죠. 서로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글로 이걸 가공해낸다는 거는 굉장히 고된 작업으로 예상이 돼요. 네. 그리고 이 책은 더 나아가서 패션 매거진 인터뷰잖아요. 화보 촬영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렇지. 10분의 그 인터뷰들을 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담아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터뷰집보다 좀 더 퀄리티가 당연히 더 노고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딱 시대에 맞는 그런 감각까지 담아낸 그렇죠. 네, 인터뷰집인 거죠. 네. 와, 사진이 저는 진짜 사진하고 맨 앞에 그게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들이 쫙 요약돼서 나오면서 이렇게 한 면에는 인터뷰 사진, 그다음에 한쪽에는 그분의 성함, 그다음에 간단한 직업, 그다음에 몇 년생까지만. 그래서 뭐 93년, 90년대생들이니까 뭐 97년 이렇게 써 있고, 그다음에 인터뷰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터뷰의 말을 이렇게 써줬는데, 이거는 그 인터뷰들의 직업 또는 세계관하고 연결되는 컨셉으로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렇지. 와, 여기서 저는 한 땀 한 땀 다 만들었다 이거. 정말 그러니까, 하나의 10년 넘게 그쵸. 잡지 에디터로 사셨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 다 쏟아 부실 그 것 같아요. 감각이 네. 굉장히 살아계시고 네, 맞아요. 인터뷰도 굉장히 정리가 네. 너무 잘 돼 있죠. 정리도 잘 돼 있고 질문도 네, 좋고. 맞아요. 감각적으로도 읽을 수 있어서 맞아요. 근데 또 약간 따뜻함이 있으시고. 맞아요. 그리고 서문이 있어요. 그 인터뷰 맞아. 서문이. 전 거기서 또 놀랐어요. 서문도 있고 맨 마지막 네, 후기도 맞아요. 있죠. 네. 음. 와, 그런 구성도 거- 굉장히 잘 짜셨고. 구성도 잘 짰고 자신의 한계를 또 잘 주목하시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에 너무 재밌게 읽고 약간 울림까지 있던 책이었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10분이 궁금해서 이 책을 잡게 됐지만 맞아요. 읽고 나면 저는 이 유선혜 작가님의 어떤 그 진가가 느껴졌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좋게 봤었고, 좀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네. 각자 좀 인상적인 부분, 가장 또 인상적으로 봤던 분, 뭐 그냥 편하게 저희 이야기 해보죠. 네네. 일단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 누구세요? 저는 우선 네. 이게 핑계 약간 설명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고백하자면 저는 이길보라 감독님, 이스라 작가님, 제재 뭐 MC, 그다음에 김초혁 작가님 보고 이 인터뷰집을 사게 됐다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선의 에디터 또는 작가님의 글 자체도 너무 빠져들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름을 여기선 거의 처음 보는 처음 알게 된 정다운 감독님이랑 김원경 사이클 선수의 인터뷰에 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좀 새롭기도 하고 내용들이 익숙하지 않은 데서 오는 그런 신선함도 있어서 좀 그 부분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은 제일 그 충격이 커요. 그 여운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래서 네, 이 두 분이 저한테는 제일 와닿았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좀 소개하면 정다운 감독님은 이제 다큐멘터리도 감독을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막 나이키나 이런 데랑도 협연하시고 혁오랑도 협업하시면서 뮤직비디오 광고 영상을 주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성 감독인 거죠. 영상 제작하는 감독.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인터뷰 집에서는 여성으로서 어떻게 여성을 모델로 해서 그런 광고 영상을 찍을 때, 그러니까 상업 영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조금 약간 관음적인 시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성을 그냥 여성으로서 아름답게 그냥 둘째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제일 좋았던 게 현장 이야기의 변화를 다루는 부분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신 차리면 나 빼고 다 남자였는데 어느새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팀은 정신 차리고 보면 거의 다 이제 여성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거기서 오는 모델들과 또는 거기서 출연하시는 배우님들과의 그런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연대나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사랑한 내일들이 우리가 사랑한 작가 이랬으면 작가들 얘기만 나오고 우리가 사랑한 감독 하면 감독들의 얘기만 나왔을 텐데 대부분 직업들이 다양하고 그리고 저는 이런 영상 감독
그러니까 이런 영상 쪽은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영상 제작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많이 못 들어봤는데 네. 이 인터뷰집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다루어져서 낯선 환경에 대한 이해도 있었고,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어떻게 좀 충돌되는 부분이나, 그리고 특별히 제일 좋았던 게 여성의 시선으로 여성의 신체와 여성을 담아내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너무 아름답게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마 좀 더 중심적으로 보면서 밑줄도 많이 쳤고, 네,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다운 감독님 이야기는 저도 이제 보면서 기억이 나는 게, 현장에서 그 남자 스태프들의 그러니까 이게 그 뭐랄까, 이런 현장은 좀 거칠고 이걸 그 의뢰 그러려니 늘 그렇게 굳어진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본인도 좀 더 같이 세질 수밖에 없는. 근데 또 어쨌든 현장도 바뀌고 시대도 좀 바뀌면서 나중에는 다 여성 스태프들로 가득 찬 현장이 되게 뿌듯했다라는 그 부분을 보면서 저도 좀 뿌듯하면서도 좀 안쓰럽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에 그냥 맞춰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현장에서 살아남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더 한 차원 넘어서 그 이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가 페미니즘이 굉장히 다시 리부트되는 그 몇 년 동안의 배경 때문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냥 이제는 젊은 여성들이 새 시대를 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저는 웅장한 느낌에서도 책 제목이 잘 선정됐고,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다뤄지는 문구들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의미, 그리고 강한 의미에서 저돌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기존의 교과서에서 배우든, 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녔을 때나 뭐 그냥 주변 얘기를 들었을 때는 보수적인 상황이지만, 보통 우리가 그려내는 미래는 지금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대로 열심히 살고 투자하고 정상적인 범주에 있으려고 하고, 너무 특이한 행동하지 않으면 사회생활 잘하고, 그리고 조금 계산적이면 성공한다. 이 레퍼토리가 아직도 계속 뭐 구전처럼 내려오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책에 저는 기획 의도를 뭐 제가 판가름하는 건 아니지만 느낌은 뭐냐면, 이미 만들어져 버린 내일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미래가 새롭게 그려질 만한 사람들은 이미 여러 필드에서, 그게 그렇지. 단순히 뭐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해서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작가를 포함해서 더 많은 영역에 이미 있고, 그들이 이미 변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마주할 미래도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는 희망이 있고, 그리고 현실이고 그게, 그리고 우린 그 미래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거의 무대에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앞선 선봉처럼 있거나 또는 가장 앞선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90년대생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걸 담아낸 거는 저한테는 진짜 미래에 대한 얘기기도 하고 약간 예언서 느낌도 나는 거죠. 충분히 이들이 지금은 아이들 같고 아직 엄청나게 물론 성공하셨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아직은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지라도 이분들이 충분히 미래가 되고 좀 더 내일이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들이 끌어낼 미래는 더 이상 예전에 다뤄졌던 방식의 그런 나이브하고 어쩌면 안전한 미래가 안전한 방식은 아닐 거다라는 느낌이어서 저는 그래서 약간 읽는데, 보통 인터뷰집은 그렇구나, 인물은 이랬구나, 그들은 이랬구나 정도로 끝나는데 이 책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그런 부분에서의 연대와 네트워크, 그 다음에 미래를 그려가는 방식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자기 각자의 분야 현장에서 자기만의 것을 또 뿜어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기본이죠. 기본이 그건 아주 기본. 근데 그 페미니즘이 이 10분의 각자의 삶과 현장과 직업에서 각자 나름대로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자기만의, 쉽게 말하면 페미니즘도 그렇고 그런 것을 실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더 현실적이니까 좋았고. 네. 그러니까 고민이 들 수 있잖아요. 페미니즘 하면 우리가 특히 이제 뭐 여전히 많은 남성들 중심으로는 그냥 뭔가 좀 센 메시지 정도. 센 사상 같고 남자들을 배격하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유통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남성들 사이에서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이 또 그런 시대 정신이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현장에서 직업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되게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굉장히 좋았고 맞아요. 맞아요.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런 연장선에서 이수라 작가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러니까 이분 이제 그 인터뷰에서 네. 자기는 행렬의 중간자 같은 사람이다. 음. 중간자에 놓여 있는 사람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페미니즘이라는 행렬이 있다면 누군가는 굉장히 그 최전선에서 맞아요. 그렇게 투쟁하셨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행렬 뒤쪽 어느 쪽에서 뒤처질 듯 말 듯 하면서 그러면서도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분들과도 손을 잡고 같이 가고 싶은 마음. 행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내 방식대로 그렇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다르다 할지라도 같이 대화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 나는 나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고 정의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갖는 고민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 직업적으로도 다 깊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야건 특히 이제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사상과 어떤 운동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면을 좀 이해를 하는데 아까 그 최전선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뒤처져 보이는 듯한 행렬의 그 뒤편에 있는 분들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막 가르치고 싶고 계몽하고 싶고.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그렇게 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명할수록 그 운동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 비유가 떠오르네요. 그 이솝우화 있나요? 그 사람의 그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일은 태풍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 그런 맥락이 있지. 그냥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운동이 그러면 대중성과 보편성에만 방점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삶이 원래 복잡하고 아이러니하고 이제 다 그런 거지만 정말 고민해봐야 될 문제이고요. 어느 운동이 됐든 뭐 이것은 뭐 기업이 됐든 뭐 어디 갔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 행렬의 중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이스라 작가님은 그걸 굉장히 탁월하게 해내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리고 이런 분들이 좀 힘이 빠질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행렬의 뒤에 있는 분들한테도 좀 뭐랄까 질투를 당할 수 있고 행렬의 최전선에 계신 분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좀 더 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네. 근데 사실 저는 특히 이 한국 사회에서는 각 분야에 있어서 이런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뭐 페미니즘이든 어떤 뭐 정치든 이렇게 할 때 특정 기존에 있던 걸 비판하는 방식으로 해도 충분히 뭐 팬덤도 생기고 충분히 영향력도 있는데 그게 미래가 그려지진 않거든요. 왜냐면 부딪힐 현실이 없으면 그들의 미래가 없어지는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마치 적이 없는데 군사가 있는 느낌이랄까? 그런데 이분들의 이야기들은 자기 삶에 너무 충실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되는 게 자기 삶을 사랑한다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 앞에서 홀로 뭐 그들이 뭐 사회적 관계가 어떠하든 홀로 서려고 하면서 전문성도 가지면서 그렇지만 또 윤리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씨름을 하는 게 이들에게 미래가 있다. 그러니까 이들 하나하나가 완전한 인간 같은 거죠. 적 없이도. 비판과 적이나 환경 없이도 한 명으로서 너무너무 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담아내는데 근데 인터뷰를 조금씩 읽다 보면은 뭐 내가 잘났거나 나 같은 생각을 가져하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저는 뭐 우연찮게 이런 기회를 가졌다. 또는 그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고민하다가 뭐 기회를 잘 잡았다. 또는 어쩌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게 진짜인 거예요. 설명을 듣다 보면.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혹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과 연대 조금 사회에서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같은 친구들이 있어도 그들과 뭔가를 해보면 이 정도의 성공은 아니더라도 뭔가의 흐름과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다운 감독님도 그런 말을 하는 게 나 혼자가 아니라 좀 주변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위치한 여러 자리에서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말이 완전하게 적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그냥 세상의 이야기 같아서 좀 제목에 진짜 꽂힌 것 같네요. 저 얘기할수록.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시대 정신이 잘 깔려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맞아요. 그게 안 깔려 있다면 사실 더 고민하고 더 헤맸겠죠. 네. 우리가. 근데 그 시대 정신이 확 어쨌든 깔렸기 때문에 그 배경에서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더 이분들의 성장, 우리 사회의 성장도 조금 앞당겨진 게 아닌가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최전선에 계신 분들도 소중하고 맞아요. 네. 중간에서 그럼요. 그 행렬 가운데 계신 분들도 너무 네. 소중하고. 네. 금책 봐도 약간 행렬의 중간 정도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 더 모르겠어요. 뒤쳐져 있을까? 우리는 어디에 있죠? 모르겠어. 아니. 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저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집에 책꽂이가 있잖아요. 한 칸을 비워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딸들이 아직 어리지만 좀 더 크고 나면 자기 인생을 위해서 도움받을 만한 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걸 읽을지 안 읽을지는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그 칸을 비워놓고 거기에 이런 책들로 채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책을 좀 거기다 꽂고 싶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이거는 약간 청소년 중고등학생 때도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던데. 그렇죠. 몇 개 이야기는. 그럼요. 사실 그 나이 때 좋아하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렇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딱 중학교 1학년은 잘 모르겠고 한 중2, 중3부터 고등학교 1, 2, 3학년 애들이 그 친구들이 가장 독해력이 제일 좋아요. 글을 제일 많이 읽어. 어쩔 수 없이. 갑자기. 그리고 저 궁금해진 게 있는데 제이님은 이분들과 동시대인이죠? 동세대죠, 동세대. 네, 저 이거 책 읽으면서 들은 생각이 와, 언제 이런 적이 있었을까? 90년대생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자랑스러워진 적이 있었을까? 책도 90년대생이 온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좋은 동료들이 근데 잘 보면 90은 별로 없고 90이요? 90. 네, 저는 딱 이길보라 감독님 동세대네. 그러면 동세대 맞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8, 9년생이 아니면서 어쨌든 그 숫자가 네네 앞자리가 같으면 대충 같은 세대로 해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놀래는 건 뭐냐면 생각보다 나보다 어리시거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결정은 저는 이제 기독교 문화권 데서 자라가지고 결정은 결혼하고 한 40대 사람들이 한다라는 게 은연중에 강한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가. 그때 교회 담임 목사들도 보통 40대에 많이들 되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체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하지 않아도 다 발언권이 있는 사람들은 40, 50대였던 거죠. 제 주변에. 그렇지. 갈수록 더 많아지고 그게 남자 위주였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삶에서 어떤 제한이나 기회가 있거나 이랬을 때 이거는 준비하는 거야. 준비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약간 기회조차도 설마 내 거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도 이런데 저의 동시대 여성들은 더 심했겠죠. 남자들 위주의 아무래도 스토리를 더 오래 들었으니까.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는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도 하고 있다라는 게 도전과 약간 저를 위안과 약간 연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그 말을 그래서 나는 아까 장난스럽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20대 뭔가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당연히 10대도 할 수 있지만 20대 사회 초년생에 이제 진입을 할 거고 취준을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그 사회 그 현실에 대해서 글로도 쓸 수 있고 영상으로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발 발언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커서 저는 저도 그렇지만 그냥 제 주변에 있는 저의 비슷한 또래들에게 하고 싶은 거는 자꾸 권한을 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권한을 실제로 받지 못해봤고 그리고 나이 때문에 타이틀을 못 달기도 해봤고 그리고 너희가 어디서 그래라는 게 은연중에 너무 강했던 사회에 있지만 이젠 안 그래도 된다 라는 맥락에서 이 책을 권해주고도 싶고 이 책의 얘기로 실제로 권해본 적도 있어요. 너가 해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남자 스피커가 없다 그래서 하지 말고 너가 하면 되지 않냐고 왜 굳이 누굴 외부에서 데려와야 되냐 너희들끼리 해도 된다고 충분히
너희들이 그 필드에서 더 많은 경험이 있다고 라는 게 있어서 저는 좀 더 90년대생 그리고 그 아래도 좋으니까 더 당당히 자기가 경험한 건 자기만의 진리지만 또한 누군가의 진리일 수도 있으니까 더 막 자주 실수해도 좋으니까 그럴 때는 사과하더라도 더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읽혔어요 저는. 네, 너무 동의가 됩니다. 네. 자, 별 5개 만점에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랜만에 5개. 와우. 네. 우선 잘 읽혀요. 네. 우선 잘 읽히고 화보가 있기 때문에 눈도 약간 눈에서도 즐거움이 있고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고 네. 글은 당연히 좋기 때문에 전 5개에 5개. 네. 네, 저도 4.5점. 네. 네, 이거는 뭐 0.5를 뺏는 느낌보다는 일단 4.5.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런 추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또 깎이진 않을 것 같고. 네, 깎이지는 이 책의 진가가 더 올라오면 저는 당연히 5점. 이건 더 올라갈 것 같고. 같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또 나아가는지에 따라서 그다음에 한 10년 뒤에 다시 묶어도 좋을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 딸까지도 진짜 의미 있게 읽으면 5점. 그게 0.5가 오, 네, 좋습니다. 네. 부분 점수. 살짝 꼰대 같았는데? 아닌가? 그랬어요? 네,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이야기한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그러니까 여성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여기 말 그대로 90년대생 10명과의 대화 그냥 이렇게 딱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생각해보면 90년대생들도 어리지 않아요 이제. 그렇지 않나요? 어리지 않은데 네. 그쵸. 어리지 않은데 어리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사실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적응하는 사람들도 아직 그 90년대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고 취준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자신을 내가 사회의 주류적 메시지다라고는 생각을 하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점을 좀 새롭게 넓게 벌 자신에 대해서 좀 틀을 깨는 그쵸.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것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만한 네네. 네,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10분이 앞으로 어떤 활동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네네. 어떤 활동으로 더 크게 가실지 기대가 기대돼요. 되는. 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전 이주영 배우님의 원래 되게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저도요. 네. 매기. 네. 근데 지금 뭐 이제 이태원 클래스 거치면서 맞아요. 지금 아예 주인공이 되셨거든요. 네네. 지금 타임즈라는 드라마가 맞아요, OCN에서 하고 맞아요. 있는데 그 드라마는 약간 약간 물음표가 있지만 대통령의 딸로 나오잖아요. 예, 맞아요. 기자면서. 네네네. 네. 네. 근데 이분의 필모가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독보적인 면이 있어요. 네. 뭐 야구 소년 이런 것도 그렇죠. 굉장히 좀 탁월한 작품이고 앞으로 더 잘 되시지 네네.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분은 진짜 그러니까 그런 인디 작품에서 이미 지금 더 크게 그렇죠. 나오신 주류로 거잖아요. 이미 들어가시기 네. 시작했죠. 더 좀 성공하시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되실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겠네요. 마무리 멘트? 그거 할까요? 뭐라고 하지? 요약? 저는 요약은 아니고 뭐라고 하실래요? 그러면 이길보라 감독님 신간이 나왔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네. 네, 기억의 전쟁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일지예요. 제작 일지죠. 만든 그 작품이 있고 그 네네네. 작품에 대한 제작 일지인 그렇죠. 거죠. 그 다큐멘터리는 기억의 전쟁이라고 네, 이미 작년에 개봉했다가 지금 재개봉했는데 관이 별로 없긴 해요. 그래서 저도 찾다가 저 일정에는 못 맞췄는데 네. 그래서 이건 결국은 베트남 전쟁에서의 한국인이 참여한 이제 학살에 관련된 약간 조사도 들어갔고 그리고 이길보라 감독님의 개인 이야기로는 자기 할아버지께서 베트남 전에 참전을 하셨어요. 이 책에도 나오죠.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담아내고 싶어서 하신 거여서 저는 한 반 정도 지금 읽었는데 좀 역사를 새롭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새롭게도 아니고 이미 많이들 알고 있는데 쉬쉬하는 분위기라면 좀 더 다큐멘터리라는 시선으로 그리고 제작 일지라는 시선으로 한번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이거 읽고 있고요. 이길보라 감독님의 네. 그래서 그거는 네, 은근히 추천하면서 네, 마지막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유선혜 작가님이 인터뷰하신 10분의 뭐라고 해야 되지? 인터뷰죠. 네, 10분과 함께 나눈 인터뷰집 우리가 사랑하는 일들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하여튼 뭐 굉장히 탁월하고 너무 좋습니다. 읽는 재미도 네. 굉장히 크고요. 읽고 보는 재미 다 많죠. 추천드립니다. 하여튼 재밌게 읽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해서 즐거웠습니다. 주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